방역에 필요한 모든 솔루션들을 적용하기 위해서 저희 신성 ENG는 최선을 다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에 필요한 제품이 있고 그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저희가 갖고 있다면 저희는 계속 꾸준하게 노력을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성 ENG 전략계획을 담당하고 있는 김신우 이사입니다. 항상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서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최근 제 주변에 보면 주식 투자를 작년부터 시작하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도 주주분들 수가 작년 말 기준으로 한 11만 명을 넘은 만큼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이제 해외 주식에 대한 투자들도 많이 하고 있고, 서로 모이면 요즘 말로 뭐 100% 수익이 났다, 텐베거 종목이다 등등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기도 합니다. 근데 의외로 보면 가장 기본적인 회사에 대한 내용들이나 재무 정보, 공시에 대한 내용들을 모르는 경우도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회사에 대해서도 기존에 이제 오래 투자를 해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새로 주주가 되신 분들도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영상은 조금 색다르게 좀 준비해 봤습니다. 이번 1분기에 있었던 일들을 중심으로 주린이 분들의 리얼한 질문을 통해서 신성 ENG에 대한 궁금한 점과 또 주식시장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같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특별한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성 ENG 전략기획팀 김나연입니다. 저는 이제 입사한 지 일주일차 정도 됐고 주식을 시작한 지 4개월 정도 된 주린이로서 주식에 대한 궁금증이 많은 편인데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 궁금증을 해소하고 좀 더 유익한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입사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그 말씀하신 대로 입사한 지 이제 일주일 되셔갖고 회사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실 것 같은데, 홍보 업무를 이제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지난 1분기, 그러니까 1월부터 이제 3월까지 이제 1분기라고 하는데, 특별히 이제 눈에 들어왔던 뉴스, 소식, 그다음 최근까지 포함해서 그런 내용들이 있었을까요? 네. 제가 봤을 때 회사들이 보통 3월에 주주총회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 주주총회에도 이제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고 또 초등학생들도 참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회사는 경영권 분쟁으로 표 대결도 한다고 하는 기사를 봤는데, 신성 ENG 주주총회는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월에 이제 결산이란 거를 많이 해요. 1월부터 12월까지 있었던 것들을 이제 결산을 하고, 이제 결산하게 되면 이 내용들을 가지고 정기 주주총회라고 해서 이제 주총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법이나 이제 정관, 회사의 정관에 이제 이제 시기를 정해두고 이제 주주총회를 하게 되는데요. 아마 이제 상법이 최근에 개정됨에 따라서 내년부터는 이제 장미주총이라고 이제 얘기들을 하는데, 4월이나 5월 회사가 원하는 시기에 주주총회를 이제 하는 경우도 생기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좀 예상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5월 달이 되면 또 이제 1분기에 대한 이제 결산이 이루어지게 되고, 1분기 이제 분기 보고서가 나가게 된다던가 이제 분기 결산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전년도 결산하고 1분기 보고서 이제 결산이 너무 이제 짧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 같은 이제 담당자, 공시 담당자나 회사의 이제 회계부서는 너무 이제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신용등급, 회사의 감사 보고서, 이런 여러 가지 업무들이 너무 이제 타이트하게 가다 보니까 좀 힘들더라도 어떻게든 회사들은 이제 3월 내로 빨리 이제 결산을 하고 주총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 같아요. 우리 회사의 이번 이제 주주총회 같은 경우에는 좀 특별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가장 큰 거를 말씀을 드리면, 페이퍼리스 주주총회, 경영진과 주주분들의 Q&A,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가장 달라진 주주총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흔하게 보면 이제 정관, 영업보고서, 그 다음에 의안설명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주주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이제 인쇄를 해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게 100부가 될 수도 있고, 많이 오시는 경우에는 200부, 300부 이렇게 인쇄를 하게 되는데, 아시는 것처럼 이제 종이라는 거는 이제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나무를 베어야 되고, 또 그거를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고, 운송하는데 이제 탄소 배출도 발생하게 되고, 근데 출력을 하게 되니까 또 화학물질이 들어가고, 또 다시 탄소 배출이 되고, 또 이송을 해야 되고, 비용이 들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복잡한 과정에 거치게 되거든요.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나무를 베지 않고 이러한 부분들이 친환경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저희 팀하고 저희 회사에서 전부 이제 올해 계획을 한 게 종이 없이 대신 모든 걸 디지털화해서 주주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하자. 주총장의 대형 화면을 준비를 해서 모든 자료를 보실 수 있도록 하고 IR 앱을 통해서 다운로드를 하실 수 있게 해서 뭐 핸드폰이나 태블릿 PC를 통해서 주총장에서 직접 보실 수 있도록 하게 이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준비하는 과정이 조금 저희 팀도 그렇고 회사에서 좀 힘들기는 했지만 막상 당일날 주주총회가 끝나고 나니까 자리 정리하는 거 빼고는 쓰레기나 뭐 이제 치울 게 아무것도 없어서 보람도 있었고 저희도 이제 준비한 입장에서는 되게 기분도 되게 좋았고 일단 이런 부분도 있었어요. 그리고 진짜 달라졌던 거는 대표이사분들, 그 다음에 이제 사업부문장, 그 다음에 각 본부의 본부장분들 이렇게 뭐 이제 앉으셔서 주주분들한테 실제 리얼하게 이제 질문을 받는 이런 과정을 준비를 했는데 사실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뭐 질문이 안 나오면 어떡하나? 질문을 받으셨는데 뭐 이제 카메라도 있고 하니까 긴장하셔서 그렇죠. 준비한 입장에서는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농담도 하시고 미스터 뭐 디지털, 뭐 미스터 뭐 클린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 김동섭 사장님은 미스터 선샤인, 그 다음에 안윤수 대표님은 미스터 클린, 저는 앞으로 미스터 디지털로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분위기도 좋았고 좀 약간 자신감 있게 답글도 해주셔서 뿌듯하게 뭐 잘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들을 또 영상으로 담아서 유튜브로 1부, 2부 나눠서 올렸거든요. 보셨죠? 네네 봤습니다. 네. 그거를 영상으로 남겼던 거는 이제 뭐 투명하게 모든 경영 과정이나 주주총회를 보여드리겠다는 것도 있지만 또 올해 무엇을 하겠다라는 것들을 좀 나름대로 저희 회사의 경영진과 모든 직원들이 주주분들과 외부와 약속을 하겠다라는 좀 이제 회사의 의지로서 보여드리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올해는 이렇게 준비를 했으니까 네. 내년에는 좀 우리 나연대님이 더 색다르고 더 좋은 주주총회를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올해 주주총회 보면서 되게 색다르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네. 제가 이제 입사를 하게 됐으니까 내년에도 좀 더 회사와 주주분들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기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봤던 뉴스가 최근에 이스라엘이 노마스크를 선언했다는 뉴스를 봤는데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3차 백신 부스터샷을 또 검토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국내도 백신 접종을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 아직 코로나 확진자 수가 그렇게 쉽게 줄고 있지는 않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난해에 이어서 이런 코로나 상황이 신성 ENG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년이 지나면 좀 끝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지금 이제 심해지고 네. 있고 기업으로 봤을 때는 해외 출장이 원활하지 않은 거, 그 다음에 지역에 가서 뭐 영업을 하는 활동도 이런 것들이 좀 제한적이라는 것들도 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고 작년에 이맘때면 그때는 이제 개발을 한다, 뭔가 이제 뭐 시도를 하고 있다 이런 거였다면 지금은 이제 저희 회사에서는 완료했고 이제 설치를 하고 결과를 보여드리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언가를 좀 하고 있고 보여드리고 있다라는 점이 좀 달라진 부분이고 얼마 전에도 기사가 나왔지만 국립중앙의료원의 이제 전국 각 현장에 76개의 병실을 이제 올해 설치를 했어요. 1분기에. 네. 그 다음에 성남의료원, 그 다음에 제주 한라병원 여기에도 설치를 했고 지금 이제 백신을 저희가 이제 맞고 있는데 이제 제주 한라체육관에 설치된 이제 백신 접종센터에도 이제 3월에 설치를 완료를 했어요. 거기서 이제 백신을 지금 맞고 계시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저희가 작년과는 다르게 지금 지속적으로 전국 각지에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 이제 결과가 좀 나와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네. 그리고 이 MCM 병동 같은 경우에는 카이스트랑 개발하고 난 이후에 지금 혁신 시제품으로 지금 등록 과정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물론 이제 코로나19가 빨리 종식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는 작년하고 똑같이 바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빨리 뭐 집단 면역도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진심으로 원하고 있는 부분이고 하지만 그때까지 일선 현장이든 뭐 우리 생활 주변이든 우리 기술들로 방역에 필요한 모든 솔루션들을 적용하기 위해서 저희 신성 ENG는 최선을 다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이 영상 처음에 찍었던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상에 필요한 제품이 있고 그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저희가 갖고 있다면 저희는 계속 꾸준하게 노력을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저 역시도 이제 신성 ENG의 그런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제가 최근에 입사하고 나서 수주 공시가 바로 2건이 있었는데 그렇게 수주 공시가 있으면 보통 회사의 주가에 좀 호재로 바로 적용이 되는 편인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나연대님 입사가 이제 가장 호재가 아닐까. 아, 감사합니다. 네, 그 입사하자마자 이제 수주 공시가 이제 같은 날 2건이나 이제 저희가 네. 공시를 했거든요. 네. 그동안 주주분들께서 계속 이제 공시 좀 해라, 공시 좀 해라 했는데 우연찮게 이제 입사하고 바로 다음날 공시가 저희가 네. 2건이 이제 있었거든요. 기업이 이제 공시를 한다는 건 이제 특히나 수주 공시를 한다는 건 되게 좋은 소식입니다. 네. 근데 그만큼 이제 사업에 성과가 있다라는 거를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공시 제도를 보면 이제 그거는 이제 공시 제도와 관련된 이제 각 기준이 있고 거래소 규칙이 있고 뭐 법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수주 공시를 하는 경우, 특히 이제 단일 판매 공급 계약 같은 경우에는 최근 매출액의 5%, 저희 같은 경우에는 5%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공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 이제 저희 최근 매출액이 연결 기준으로 4,824억 원, 그러니까 5%를 하면 241억 원. 요거에 이상에 해당하는 이제 수주를 하면 의무적으로 공시를 해야 되고, 그거에 미치지 못하면 이제 자율적으로 저희가 판단해서 이제 공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수주를 하면 다 단일 판매 공급 계약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뭐 예를 들어서 단가의 변동성이 있느냐, 기간의 뭐 장기냐 단기냐, 이거에 따라서도 달라지게 되고, 그거에 대한 판단은 회사도 해야 되고, 결국은 최종 승인은 한국거래소의 이제 공시 담당자가 네. 하게 됩니다. 이번 공시 같은 경우에 2건을 했는데 C사업부하고 R사업부 각각 했는데 의무 공시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이제 자율 공시를 했던 거는 그동안 이제 C사업부 관련해서 제가 이제 이 주담 톡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바이오 클린룸 쪽에서 계속 어떠한 뭔가를 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올해 초에 처음 이제 시작했던 스타트였기 때문에 좀 이제 자율 공시를 진행했던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성 ENG라고 하면 기존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2차 전지 드라이룸 네. 쪽에서 이제 잘하는 부분들은 이미 알고 계셨는데, 이제는 바이오 클린룸도 뭔가 제대로 의미 있게 보여줄 수 있다. 다른 거는 이제 아리 사업부, 이제 태양광 사업부 네. 관련된 거는 사실은 이제 지난번 그 새만금 네. 관련해서 새만금 이제 수산 태양광 입찰이 있었는데, 다른 이제 회사가 이제 우선 입찰이 되면서 저희 IR 페이지 FAQ 뭐 이제 내용 보셨죠? 네네. 뭐 이제 실망과 막 이런 것들에 대한 네. 질문들 뭐 한참 올라왔던 것들, 주주분들이 이제 많이 실망들을 좀 하신 부분들도 있었고 아쉬워하신 부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거는 이제 육상 태양광 부분 수주했던 거였거든요. 요거에 대한 발주가 나와서 이거는 좀 알려드리고 싶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공시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질문하셨던 네. 것처럼 이제 수주 공시가 나쁜 건 아닙니다. 네. 근데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그쵸? 그 후에 이제 이행을 할 맞아요. 건지. 나중에 이제 아시겠지만 연말에 가면 막 해지 공시가 쭉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잘 이행이 안 됐다라는 부분도 있죠. 물론 불가피한 경우도 있지만 잘 안 돼서 이행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주 공시를 한 것뿐만 아니라 이행이 잘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나중에 잘 마무리가 됐는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수주 공시를 하면 이제 보면 주가가 이렇게 오르다가 또 이렇게 빠질 때도 있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당일날. 네. 그거는 좋다고 해서 이제 막 매수를 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기존에 갖고 계신 분은 수주가 나오면 좋은 소식이 나오니까 또 파시는 아이고. 경우도 있고, 주식시장에서 듣는 얘기 중에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뭐 네. 들어보셨죠? 네네. 주가는 사실 누구도 모르는 거죠. 특히나 회사의 홍보나 IR이나 저희 같은 팀에 일을 하는 사람들은 주가는 사실은 모르죠. 다만 우리가 하는 일은 좋은 소식이나 좋은 내용들을 그대로 전달을 어떻게 하느냐, 네. 이게 이제 저희가 하는 일들이고요. 항상 이제 수주 공시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는 일은 잘 전달을 하는 거, 어떻게 그때 외부에 잘 전달하느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회사 유튜브 채널을 보면 영상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 페이스북 같은 SNS에도 일상적이거나 다양한 주제의 컨텐츠보다는 약간 업무나 회사 뉴스와 같은 컨텐츠들이 많아서 아직은 조금 딱딱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여전히 좀 B2B 느낌이 많이 나는 것 같은데, 그쪽을 담당하시는 팀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홍보를 이제 담당하실 네. 거니까 또 이렇게 새로 오셨는데 이제 그 부분을 지적하시니까
되게, 아니요, 지적은 아니고. 네. 그게 상당히 좀 이제 아픈 부분이고요. 네. 그거는 상당히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우리 회사 이제 신성 ENG라는 회사가 지난 뭐 이제 44년 동안 주로 대기업들 뭐 삼성, 뭐 LG, 뭐 SK 등 이제 B2B 비즈니스를 많이 하다 보니까 내용들이 이제 되게 딱딱하기도 하고 어떤 제품이다라는 설명 위주로 이제 되다 보니까 뭐 영상도 그렇고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앞서 이제 계속 얘기했던 것도 나연 대리님한테 이제 답변하는 것도 약간 주절 뭐 이렇게 약간 이런 것도 제가 개인적으로 좀 많고 요즘 말로 하면 라떼 뭐 이런 네. 이런 게 좀 많고 한편으로 보면 우리 회사가 이제 기술 위주의 이제 엔지니어링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최대한 이제 기술적 설명 뭐 이제 이런 것들 최대한 자세하게 무언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딱딱한 이런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IR이든 PR이든 어떻게 하면 좀 잘 전달을 하고 좀 딱딱하지 않게 할 수 있을까 좀 고민을 하고 있고 기술적인 게 아니더라도 이제 우리 일상생활들 뭐 이런 것들에서 찾아볼 수 있는 아이템 아니면 콘텐츠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친근하게 그거를 또 우리 비즈니스 이제 사업 요소들하고 결합을 시킬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을 하는데 좀 부족한 게 많죠. 다행히도 이제 나연대님이 들어오셨으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의견들을 거침없이 좀 많이 주셨으면 좋겠고 좀 다양한 시각들로 제안들을 주셨으면 좋겠고 필요하다면 새롭게 뭐 원하는 대로 다 만들어도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팀장이 없다 생각하고 언제든지 편안하게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약간 제가 이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방향대로 좀 더 친근하고 자연스러운 컨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또 회사 FAQ나 유튜브 영상을 보면 이제 댓글에 뭐 배당이나 해주세요, 배당 언제 주나요? 이런 댓글들이 좀 보이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주식 투자를 하면 배당금을 받는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종목이든 투자를 하면 배당금을 무조건 받을 수 있는지와 매수 시점에 따라서 배당금 지급 여부가 좀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되게 좋게 말씀하셨는데 배당이나 해주세요라고 하지는 않죠. 배당이나 해라 이렇게 쓰시긴 하는데 그 FAQ에 되게 많은 질문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많은 얘기들 그 다음에 그 유튜브 댓글에도 이제 많이 올라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응원의 댓글도 있지만 배당이나 해라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배당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보면 회사가 이제 순이익이 났을 경우에 이제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해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익이 나면 EPS 해갖고 주당 순이익들을 이제 발표를 많이 하거든요. 우리나라랑 틀리게 그런 식으로 발표들을 많이 해요. 근데 이제 배당 가능한 이익이 생기면 주주들에게 이제 주식으로 주는 경우도 있고 현금으로 배당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총할 때 결산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산을 해서 이익이 생기면 그거를 주주들한테 이제 배당을 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뭐 그거를 이제 결산, 이제 연간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중간에 배당하는 중간 배당도 있어요. 일반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배당 시기에 이제 배당하는 이제 회사에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아무 때나 이제 뭐 그 회사의 주식을 샀다고 해서 배당을 하는 건 아니고 배당을 하는 주주들을 결정하기 위한 이제 그 시기가 있어요. 그 시점에 배당 기산일하고 기준일에 주식을 갖고 있어야 이제 배당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이때 주주니까 그냥 배당해라 라고 해서 배당을 할 수는 없어요. 그건 맞지 않는 거죠. 근데 뭐 이제 우리 회사에 대한 질문이니까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순이익이 난 경우 때도 있었고 순이익이 나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과거에 이제 누적 결산으로 봤을 때는 결손금이 있기 때문에 배당 가능이 재원이 없어요. 지금 배당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배당을 실제로는 지금은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배당이나 해라라고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 주식을 사신 분들은 저희 재무제표를 보시거나 사업보고서나 분반기 보고서를 보시면 아, 이 회사가 배당을 할 수 있는 회사는 아니구나라는 거를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아니면 모르실 수도 있고 물론 이제 배당을 하면 좋죠. 배당을 할 수 있는 회사가 돼야 되는 거는 맞고요. 배당을 할 수 있는 회사가 아니라는 거는 알고는 계시지만 뭐 그냥 답답하시니까 내가 이제 뭐 회사를 수익을 보기 위해서 주가 수익을 보기 위해서 사셨지만 수익이 안 났으니까 이제 뭐 화가 나거나 답답하니까 이제 그런 의미로 뭐 이제 댓글을 달거나 뭐 이제 질문을 올리는 경우도 있죠. 뭐 실제로 보면 이제 배당을 하는 회사들도 있고 이익이 났는데도 배당을 안 하는 회사들도 있어요. 그건 뭐 무조건 배당을 하는 거는 아니니까
오히려 그걸 가지고 R&D나 회사의 캐파를 늘리는 데 투자를 해서 오히려 회사의 매출이나 이런 성장을 위해 더 크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주가가 높아지면 그거를 매도해서 이제 차익 실현을 통해서 네. 이익을 주주로서는 네. 가져가는 경우도 있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뭐 어쨌든 저는 뭐 이제 생각하기에는 일반적으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도 향후에는 배당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여력을 가진 회사가 된 다음에 배당을 할지, 아니면 그걸로 회사의 성장을 위해서 투자를 할지, 그거를 고민할 수 있는 네. 그런 회사로 더 성장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회사에 대한 이제 궁금한 것들은 좀 더 뭐 있으신가요? 제가 일단 가졌던 궁금증에 대해서는 팀장님께서 너무 자세히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모두 해소가 된 것 같고 추후에 또 생기게 된다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단은 회사에 대한 얘기하면서 이제 다른 얘기들도 조금은 이제 섞여서 얘기가 좀 길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이제 법학을 전공을 했고 이제 대학원에서도 이제 국제법 전공을 해서 뭐 회사에 대한 설명은 이제 소식이나 이런 것들은 뭐 누구보다도 설명을 좀 잘 해줄 수는 있는데 네. 그 외에 이제 섞여서 했던 얘기들은 이제 경영이나 경제적 전문가가 아니라서 주식 관련 분야는 사실은 이 업무를 한 10몇 년을 해오면서 몸으로 이제 체득한 거라서 네. 제대로 답을 해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스스로 나중에 다른 쪽으로 공부를 네. 해보시는 걸로. 그러면은 이제 회사에 대한 거 외에 네. 이제 다른 부분에 대한 질문을 또 궁금한 게 있으면 좀 받아보도록 하죠.